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죠. 급기야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 정책을 발표했죠. 신도시를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보급하고 공공주택을 보급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공급 정책인 거죠. 그러면 그러한 공급 정책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 균형 가격의 법칙과 상품 등급별 가격의 법칙을 이용하면 돼요. 서울에서는 부동산 투자 수익에 입각하여 등급이 형성되어 있죠. 실제로 한번 볼까요? 송파구 파크리오는 7월 달에 20억 2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매매 가격이죠. 그래요. 또 전세 가격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세 가격은 송파구 파크리오가 84제곱미터가 9억 6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실제로. 그리고 동작구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가 84제곱미터가 있는데 16층이 13억 원에 매매가 됐어요. 그리고 전세도 7억 8천만 원에 매매가 됐어요. 거래가 됐어요. 성북구 기름 뉴타운 4단지 이편한 세상이 매매 가격이 이제 7월 달에 9억 6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전세 역시 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전세 가격이 높을수록 어떻나요? 아파트 가격이 높죠. 그래요. 근데 전세 비중을 보면 그래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나눠 볼 수 있겠죠. 전세 비중이 송파구 파크리오는 한 47.52%밖에 안 돼요. 동작구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는 전세 비중 60% 되죠. 성북구 기름 뉴타운 4단지 이편한 세상을 보면 전세 비중이 65% 가까이 돼요. 전세 비중이 다 틀리죠. 그래요. 임대료에 따라서 등급이 형성되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전세 비중이 다르니 글쎄요, 뭐 고평가 저평가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북구 기름 뉴타운 4단지 이편한 세상이 그래요. 적정한 가격이다 이러면 어떤가요? 송파구 파크리오는 고평가된 게 돼버리죠. 그래요.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세 가격으로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전세란 건 뭔가요? 전세 역시 임대료의 한 형태가 되죠. 임대료를 한 형태가 되는데 임대료를 측정하는 정확한 방법은 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바람직한 건 아니죠. 왜 바람직하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보면 월세를 받게 되면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를 해요.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전세를 낀다는 거는 임대인 입장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요. 월세를 받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준다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임대료가 목적이면 월세를 받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역시 임대료를 반영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월세를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월세 자료가 많지가 않아서 비교하기가 좀 곤란해요. 하지만 좀 비교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9월달 송파구 파크리오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220만 원에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동작구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10만 원에 거래됐어요. 예금 이자 1%로 가정해서 총 수익을 구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송파구 파크리오는 한 2억 8,2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동작구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는 보증금 3억 총 수익이 1,620만 원이 나와요. 임대료는 몇 배 차이가 나나요? 2억 8,200만 원에 1,620만 원 나누면 되겠죠. 그럼 임대료는 1.75배 차이가 나요. 그래요. 전세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하지만 월세로 비교하면 임대료가 1.75배 차이가 나요.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가격은 20억 2천만 원에 13억을 나누면 되죠. 아파트 가격은 1.55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어떤가요? 임대료가 더 차이가 나니까 송파구 파크리오가 오히려 저평가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래요. 보증금 3억 원이 똑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는 송파구 파크리오보다 훨씬 가격이 싸죠. 매매 가격이.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또 월세도 훨씬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똑같이 받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보증금이 좀 더 낮아져야 되잖아요. 보증금이 더 낮아지면 통상적으로 어떤가요? 월세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임대료도 그래요. 이렇게 1.75배까지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월세로만 보면 그래요. 아파트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비율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처럼 이제 임대료에 입각해서 서울 아파트는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죠. 등급이 나누어져 있어요. 실제로도 확인 가능하죠. 그래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부동산 투자 수익에 입각해서 서울 아파트들을 이렇게 쭉 등급을 나눌 수가 있어요. A 등급 아파트는 20억이라 가정하고, 그래요. 많지가 있다 가정할게요. 원래는 훨씬 많겠죠. 뭐 10만 채, 20만, 수십만 채가 되겠죠. 몇십만 채가 되겠죠. B등급 아파트는 이제 평균 15억 원이라 가정하고, 역시 많지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C등급 아파트는 평균 15억 원이라 가정하고, 또 많지라 가정할게요. D등급 아파트가 또 5억 원이고 많지가 있다 가정할게요. 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주택이 있죠. 그래요. 그럼 2등급이라 가정할게요. 연립주택이나 다운도주택이 있을 수 있어요. 가격이 3억 원이라 가정하고 또 많지가 있다 가정할게요. 그래요. 이제 이론적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정이 필요해요. 조건을 설정해야 되겠죠. 특정 등급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그래요. B등급 아파트가 공급될 수도 있고 C등급 아파트가 공급될 수도 있겠죠. 이 특정 등급이죠.
공급될 경우 어떤 가정을 하냐면 같은 등급에 거주하는 이가 200채 구매할 수 있다 가정할게요. 또한 아래 등급에 거주하는 이가 600채 구매할 수 있다 가정할게요. 그렇죠. 구매력이 생기면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기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같은 등급에 거주하는 이는 또 어떤 경우에 구매할까요? 뭐 투자 목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구매할 수도 있겠죠.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또 위 등급에 거주하는 이가 200채 구매한다고 가정할게요. 위 등급에 거주하는 이가 또 아래 등급 아파트를 거주하는 이유는 뭔가요? 뭐 자녀에게 주거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 또 투자를 목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아래 등급에 거주하는 이의 목적은 이제 실거주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거주하는 주택을 판매한다고 가정할게요. 현실에서도 이런 가정이 맞죠. 뭐 특별하게 현실에 괴리된 건 아니죠. 일반적인 경우인 거죠. 그러면 이 등급 새 아파트를 전체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400채만 판매되겠죠. 가정에 따르면. 600채 판매 안 되죠. 그래요. 이 등급 거주자가 200채 구매하죠. 그리고 가정에 따르면 D등급 거주자도 200채를 구매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를 공급해버리면 600채가 판매 안 되죠. 몇 채를 공급해야 균형을 이루나요? 그 400채를 공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등급을 공급을 하면 이 등급 주택은 안정이 되겠죠. 근데 A, B, C, D 등급의 아파트는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될까요?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D를 보면 확인이 가능해요. 그럼 이번에는 D등급 새 아파트 전체를 공급한다 가정할게요. 가정에 따르면 어떤가요? 전체가 다 판매될 수 있죠. 200채는 가정에 따를 경우 D등급 거주자가 구매를 하죠. 200채는 같은 등급에서 구매한다 했죠.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투자를 위해서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또 200채는 C등급 거주자가 구매한다 했죠. 마찬가지 이유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00채는 누가 사나요? 2등급 거주자가 구매를 하죠.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2등급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요. 왜 그래요? 2등급 아파트, 2등급 주택을 판매하고 D등급을 구매한다고 가정을 했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요. 하락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2등급에서 기존 주택 판매해야 하는 게 필수라고 가정을 할 경우, 원래 그렇게 가정했지만, 그래요. 500채만 판매될 수 있잖아요. 600채 다 뭐 판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판매하고 구매한다 했으니까 수요자가 500명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D등급 아파트 100채가 판매가 안 되는 거죠. 그 경우 어떻게 되나요? D등급에 이제 과잉 공급이 일어났죠. 100채 과잉 공급이 일어났어요. 그럼 D등급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또 어떻게 되나요? 2등급 주택 역시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경우 또 어떻게 되나요? 하여간 이렇게 거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D등급 아파트 임대료도 안정이 되겠죠. 왜? C등급에서
C등급에 거주하는 이가 D등급을 사는 경우에는 투자 목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이 되는 거죠. 임대주택 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D등급 아파트 임대료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안정이 되죠. 그래요. 그리고 또 2등급 거주자 거주 환경이 개선되죠. 2등급에서 구매력이 있어서 D등급 아파트를 산 이들은 2등급 주택에서 D등급 주택을 옮기잖아요. 더 좋은 주택을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요. 2등급 주택만 공급할 때는 어땠나요? A, B, C, D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근데 D등급 아파트를 공급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과잉 공급이 조금 일어났을 때 D등급 아파트 가격만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2등급 주택도 가격을 안정시키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나요? A, B, C 아파트 가격은 안정을 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요. C등급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죠. C등급 새 아파트를 전체 공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면 돼요. B등급만 분석해 볼게요. B등급 한번 분석해 볼게요. B등급 새 아파트를 전체 공급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를 판매하죠. 그럼 B등급 거주자는 어떻게 되나요? 200채 구매하죠. 가정에 따를 경우. 또 A등급 거주자가 200채 구매를 하죠. 또 600채는 C등급 거주자가 구매를 하죠. 그렇게 되겠죠. 가정에 따를 경우. 그래요. C등급 아파트 소유자는 가정에 따를 경우 D등급 아파트 소유자에게 600채 판매할 수가 있죠. 있어요. 가정에 따를 경우 판매하고 구매한다 했죠. 그래요. D등급 아파트 소유자는 또 어떻게 하나요? 2등급 아파트 소유자에게 600채 판매할 수 있죠. 그래요. 판매를 하고 C등급 아파트를 사서 거주를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2등급에 있는 2등급에 있는 주택 소유자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 소유자는 D등급 아파트로 이주하게 되죠. 이사하게 되죠. 환경이 개선되는 거죠. D등급 아파트 소유자는 자기 아파트를 팔고 C등급 아파트로 가니까 마찬가지로 환경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C등급 아파트 소유자는 또 B등급 아파트로 이사를 하니까 또 C등급에 사는 이들도 환경이 개선되는 거죠.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따를 경우 2등급 그래요. 2등급에서 이제 D등급 아파트를 사는 이가 그렇죠. 500채만 판매 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D등급에서 기존 D등급 소유자는 100채를 판매 못하게 되는 거죠. 판매를 못하게 돼요. D등급 소유자가 C등급 아파트를 사니까 C등급 역시 어떻게 되나요? 500채만 구매 가능해지는 거죠. 아이고, C등급 역시 B 아파트를 500채만 구매 가능해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경우 어떻게 되나요? B등급 아파트에서 과잉 공급이 일어나죠. 그래요. B등급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과잉 공급이 일어났으니까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B등급 아파트, C등급 아파트, D등급 아파트, 이 등급 주택 모두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서로 팔려고 하니까 팔아야지 옮길 수가 있으니까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B등급 아파트 임대료도 안정이 될 수 있겠죠. A등급에 거주하는 이가 B등급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는 투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진 이가 B등급 아파트를 사게 되면 B등급의 임대주택이 증가하는 거죠. 임대아파트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가 안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거주 환경 개선을 확인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A등급 새 아파트 800채를 공급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800채를 판매해요. 200채는 A등급 거주자가 구매를 하겠죠. 가정에 따를 경우. 600채는 B등급 거주자가 구매를 하겠죠. 그런데 가정에 따를 경우 B등급 아파트 소유자는 C등급 아파트 소유자에게 판매를 하고 A등급 아파트를 사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가정에 따를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뭐 현금이 많은 이는 또 현금 주고 살 수도 있겠죠. 그래요. 뭐 그런 경우 흔한 경우는 아니겠죠. 현실에서도. 그래요. 그럼 C등급 아파트 소유자는 또 D등급 아파트 소유자에게 600채를 판매하고 또 B등급 아파트로 이사를 하겠죠. 원리는 같은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요. 결과적으로 이제 2등급에 사는 이가 또 D등급으로 옮기는 이가 생기고, D등급 아파트로 옮기는 이가 생기고, D등급 아파트에 사는 이가 C등급 아파트로 옮기는 경우가 생기고, C 아파트에 사는 이가 또 B등급 아파트로 옮기는 이가 생기고, 또 B등급 아파트에 살던 이가 A등급 아파트로 옮기는 이가 생기는 거죠.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2등급 기존 주택 판매해야 구매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2등급 주택 소유자가 500채만 판매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D등급 소유자 100채 판매 못하게 되죠. 따라서 C등급 아파트 500채만 구매 가능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논리에 입각해서 B등급 아파트도 500채만 구매 가능해지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나요? A등급 아파트 100채가 판매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A등급 아파트, B등급 아파트, C등급 아파트, D등급 아파트, E등급 주택 모두 안정이 되는 거예요. A등급 아파트 물론 이제 임대료 안정이 되겠죠. A등급에서 A등급 아파트 사는 이들 중에서는 투자 목적의 아파트가 있죠. 그런 아파트는 반드시 임대주택이 되죠. 그래요. 임대료도 안정되는 거예요. 또한 환경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죠. 그래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결과적으로. 어떤 주택을 공급하면 가격 안정을 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일까요? A등급 아파트죠. A등급 아파트. 그래요. A등급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A등급 아파트를 A등급 아파트를 만드는데 공급하면서 A등급 아파트 과잉 공급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 안정이 되는 거죠. 전부 안정이 되는 거예요. A등급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이걸로 부족하면 뭘 공급해야 되나요? B등급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죠. D등급 아파트를 과잉 공급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D등급 아파트 이 주택만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죠. A, B, C는 무관한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C등급 아파트를 많이 공급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C, D, E만 그래요. C, D, E에 속한 주택만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죠. A, B는 무관한 거죠. 그래서 아래부터 공급을 하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많은 주택을 보급해야 되겠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데 서울 아파트가 있는데 A 등급 아파트, B 등급 아파트만 공급하면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겠죠. 충분히 공급되면. 예를 들어서 10만 채 공급하면 안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D 등급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20만 채 공급해봤자 동일한 양을 공급해봤자 A, B, C 아파트는 가격이 안정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주택 공급 정책은 뭐예요? 목표는 주거환경 개선이죠. 그런데 방식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매매 가격 안정을 시킬 수가 있고 임대료를 안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요. 최고 등급 위주로 공급을 해야지 매매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겠죠. 그렇게 돼요. 최고 등급으로 부족하면 그 다음 등급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은 사실은 또 임대료도 안정시키죠. 임대료도 안정시키는 거예요. 확인을 했죠. 또 임대료가 또 중요할 수도 있죠. 임대료 안정이 목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임대료 안정이 필요하죠. 그래요. 그런 저소득 계층의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도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이 등급 주택에 사는 이들 중에서는 구매력이 없는 이들이 있겠죠.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이들이 있겠죠. 그런 이들을 위해서 또 정부는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과 매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죠. 매매 가격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최고 등급 위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요. 한 D등급 아파트를 공급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달라요. 문재인 정부 정책은 어떤가요? A등급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가요? B등급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E등급이나 D등급 주택을 공급하는 건가요? 그렇죠. D등급 아파트나 E등급 주택을 주로 공급하는 정책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